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섰다 만들기 2부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섰다 만들기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1부 영상이 별도로 있으니 먼저 시청해 주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설명드릴 게 많으니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어, 바로 새로운 시트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코드 빠르게 제가 다시 복습하면서 다시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저도 지금 다시 아예 라이브로 코드를 짜보는 건데,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좀 정확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말도 좀 빠르게 할 거고, 빠르게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릴 게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일단은 저번에 그 플레이어 수를 먼저 좀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플레이어 수는 플레이어, 예, 이런 식으로 그냥 임의로 4라고 좀 주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정했었죠. 카드 코드. 그래서 시퀀스 10을 주면 코드가 이렇게 1부터, 제가 이게 화면을 좀 작게 한 이유가 차지할 게 많아가지고 좀 작게 했는데, 뭐 이렇게 이 코드가 중요한 거지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아직까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좀 양해를 해주세요.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주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좀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 카드의 종류가 A, B 두 개가 있었죠. 그래서 AND를 붙여서 A, B 라고 치면 이렇게 두 줄로 나타나고, 얘를 한 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투코럼스를 붙였었습니다. 그래서 투코럼스를 붙이면 이렇게 한 줄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 왼쪽에 숫자만 있는 데이터도 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숫자. 그러니까 11, 22, 33, 44 이렇게 반복되는 코드도 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니까 변수명은 넘으로 좀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넘버를 주고 시퀀스 20을 하면 이런 식으로 1부터 20까지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나누기 2를 해주면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 여기서 라운드 반올림을 해주는 겁니다. 반올림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11, 2, 33, 44, 55 이런 배열이 나타나죠. 그래서 얘를 좀 여기다 잠시 복사를 해놓고, 아까 코드였죠? 코드도 복사를 좀 해놓고, 값으로 복사를 좀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범위를 또 다 잡아서 행렬을 바꿔가지고 복사를 해볼게요. 그렇게 하면은 이 카드가 각각의 그 카드인데, 각각의 카드가 어떤 카드를 만났을 때 어떤 족보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트릭스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한번 해본 거고요. 오늘 제가 그 설명을 안 드렸네요. 오늘 저희가 할 거는 이 족보에 따른 족보에 따른이래. 패에 따른 족보를 정의를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랜덤으로 이렇게 카드가 나오는데, 이 각각의 카드가 만났을 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기 이 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정의를 먼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형태로, 행렬 형태로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 형태에서 이 칸을 모두 채우게 되면은 어떤 카드가 어떤 카드를 만났을 때 무슨 족보인지를 다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얘랑 얘랑 뭐 얘가 만났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족보가 3A와 2A의 그 족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다섯 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해주기 위해서 매트리스 형태로 좀 표현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새로 수식을 해가지고 끝에 해당되는 조건을 한번 정의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끝은 숫자 두 카드의 숫자의 합의 그 1의 자리의 숫자, 그게 끝이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잠시만요. 이게 아니고 같은 게 아니고 합이니까 더하기죠. 더하기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그 전에 2, 3 바꿔주고, 네, 여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아까 우리 숫자를 쭉 나열했었잖아요. 그 숫자의 배열을 더해주면은 그 숫자끼리 합이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는 1의 자리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배열에서 라이트 함수를 씌워줄 겁니다. 라이트 함수를 씌워주게 되면 이렇게 1의 자리만 표현이 돼요. 그리고 라이트 함수는 이제 문자를 다루는 함수이기 때문에 숫자 데이터에 이 함수를 입히게 되면 텍스트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좌측 정렬이 됩니다. 이 좌측 정렬이 됐다는 것만 봐도 아, 지금 이게 숫자 데이터가 아니라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숫자로 바꿔주기 위해 앞에 더블 네거티브를 붙여주고요. 마이너스 2개. 그러면 이제 숫자 형태로 다시 돌아왔죠. 이 상태에서 얘를 렛으로 다시 한번 정의를 해줄 겁니다. 렛으로 임의로 뭐 a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래서 a로 정의를 하고 이걸 왜 렛으로 정의를 했냐면 이 끝에서 합이 0인 거는 우리가 망통이라고 불러요. 망통. 그리고 합이 9인 거를 뭐라고 불렀었죠? 가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꿔줄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스위치 함수를 쓸 거고요. 스위치 함수를 쓸 거고 a가 0일 때는 망통이야. 9일 때는 가보야. 그리고 나머지일 때는 a에다가 and 끝이란 숫자를 붙여줘 라고 해서 가로를 닫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다 그 숫자의 합에 끝이라는 숫자 값이 붙은 거고 지금 0인 것들은 다 이렇게 망통으로 표현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망통 이렇게 다. 그리고 9인 거는 9끝이 아니라 가보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에 대한 배열을 먼저 좀 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땡에 대한 조건을 좀 정의를 해줄 거예요. 땡은 이 값과 이 값이 같을 때예요. 숫자가 같을 때 땡이기 때문에. 그래서 땡을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자, 이거 여러분들한테 보기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조건부 서식을 좀 넣어볼게요. 그래서 색깔을 좀 칠해보죠. 자, 수로인 것만 좀 색을 칠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 값과 이 숫자 값이 같을 때만 지금 true가 나오게 했기 때문에 11 이게 즉 의미하는 게 땡이거든요. 1일 때는 뭐 삥땡이 되고 2일 때는 2땡, 3땡, 4땡 뭐 이렇게 가서 10일 때는 10땡이라고 안 하고 보통 장땡이라고 해요. 장땡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true 값만 그 땡이라고 붙여주면 되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if를 써가지고 먼저 그 숫자 값, 뭐 이별도 좋고 이별도 좋고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이별을 붙여준 상태에서 and를 붙여가지고 땡이라고 치고 아닐 때, 조건이 틀릴 때는 그냥 빈칸으로 반환해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1땡, 2땡, 3땡, 4땡, 10땡까지 나온 거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땡은 삥땡이라고 부르고 10땡은 장땡이라고 부른다고 했기 때문에 얘도 이 값을 렛으로 a라고 해준 다음에 스위치 함수를 써서 a가 1땡일 때는 삥땡이라고 해줘. 삥땡. 그리고 또 10땡일 때는 장땡이라고 해줘.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대로 써줘. 해서 a라고 쓰는 거예요. a. 그리고 가로를 닫고 네, 그치면은 네, 아까 1땡은 삥땡 10땡은 장땡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까 끝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땡을 보면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이 끝 조건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것들도 지금 두 끝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두 끝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삥땡인 거죠. 삥땡. 게다가 이거는 이제 같은 카드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올 수 없는 확률이에요. 여기 이렇게 대각선은.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없애줘야 되고 얘는 두 끝이 아니라 삥땡이 되는 거고 다 이렇게 좀 틀리게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끝에 대한 그 조건이 제일 많기 때문에 끝을 제일 먼저 정의를 한 거고 땡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땡은 해당되는 건 이렇게잖아요. 물론 이것도 이거 빠져야겠죠. 빠져야겠지만 일단은
땡에 해당되는 게 이런 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정의를 했는데 나중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덮어 씌울 겁니다. 그래서 끝을 베이스로 한 그 도화지에 계속 물감칠을 하듯이 이 땡의 배열을 이렇게 덮어 씌우는 개념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어있는 값들은 기존에 있던 배열을 불러오고, 만약에 값이 있으면 이 값으로 대체해라, 이런 수식을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로직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직을 한번 짜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추즈 함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추즈. 그래서 일단 땡이라고 하고, 끝과 땡을 지금 일단 이렇게까지밖에 정의를 안 했으니까 나중에 계속 정의를 할 건데,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딱 치면은 1일 때는 끝이 나오고 2일 때는 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숫자만으로 배열을 바꾸는 형태가 일단 완성이 됐고, 얘를 이제 람다 함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람다 함수. 그래서 파라미터 n을 주고 이 숫자에다가 n이라는 변수를 주고요. 이 람다 함수를 렛에서 변수명으로 뭐라고 할까요? 뭐 배열이라고 할까요? 배열이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배열 1 넣으면은 배열 1 넣으면 끝이 나오고, 배열 2 넣으면 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듀스 함수를 쓰는 거예요. 리듀스 함수를 써서 아까 제가 말했던 덮어 씌우는 로직을 작성을 할 건데, 만약에 이 땡이라는 값이 있잖아요. 땡에는 여기 값이 있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값이 있다면 기존에 있던 값을 갖고 오지 말고 여기 있는 값을 갖고 와, 이런 수식을 작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니셜 밸류는 뭐냐면 처음으로 있어야 되는 그 배열의 값인데, 우리가 그 도화지의 배경으로 지금 끝이라는 배열을 넣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끝 배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배열 1이 끝이죠. 그래서 배열 1을 넣어주고, 어레이는 몇 번 반복할 거냐, 몇 번 반복해서 덮어 씌울 거냐인데, 지금은 두 개밖에 되지 않지만 끝과 땡, 나중에 뭐 끝, 땡, 뭐 알리, 독사,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족보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2를 넣어줍니다. 2를 넣어주고 람다를 써서 변수를 지정을 해주고요. if 함수가 들어가서 이 배열 함수의 값이 v가 들어가겠죠. av로 밸류 값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v가 계속 이 시퀀스 1, 2로 했기 때문에 1이 들어가고 2가 들어가고 이런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배열 값이 비어있지 않다면 그대로 배열 v를 쓰고, 만약에 비어있다면 기존에 있던 값을 써. 기존에 있던 값이 a가 되겠죠. 계속 누적되는 값. 이런 수식을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한번 쳐볼까요? 치면 뿅,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아까 그 끝자리에 땡이 이렇게 그대로 덮어 씌우게 되는 형태가 된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수식이 너무 복잡해지는 걸 막을 수가 있죠. 좀 논리적으로 뭐 끝 배열, 땡 배열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 배열을 순차적으로 덮어 씌우는 형태의 어떤 로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좀 이해하실 수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오시고 복습을 충실하게 하셨다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배열값을 덮는 형태를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덮어쓰기니까 덮이라고 할게요. 덮으로 하고 덮. 이거 자체가 이제 완성 배열이 되는 거니까 얘를 배열로 하죠, 이름을. 그죠? 이름도 좀 잘 정해줘야지 나중에 안 헷갈립니다. 그래서 지금 땡까지 했는데, 그 다음이 알리예요. 알리는 뭐냐면, 네, 알리는 1과 2가 만나면 알리입니다. 그래서 이 배열에서의 1, 이 배열에서의 2가 만났을 때 그때를 조건으로 주면 되겠죠. 그래서 배열은 너가 1이고 1이고 2고잖아요. 2고면 end니까 곱하기가 붙어야겠죠. 곱하기 너가 2일 때
그래서 알리를 좀 볼까요? 알리를 보면 뿅 이런 식으로 얘가 1이고 얘가 2일 때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근데 얘가 2이고 얘가 1일 때도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수식이 한 번 더 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 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얘 C 값이 2이고 E 값이 1일 때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5어로 들어가야겠죠. 5어. 이거거나 이거. 그죠? 그렇게 돼야 되니까 얘를 똑같은 형태니까 복사를 해주고, 이렇게 복사를 해준 다음에 얘가 1일 때랑 얘가 1일 때 이렇게 하면은 이 2A, 2B가 1A랑 1B를 만났을 때, 혹은 2A, 2B가 1A, 1B를 만났을 때, 이때 이렇게 1,1로 표현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알리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알리는 if 함수를 써서 if 맞다면 알리, 아니면 빈칸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러면 알리, 나머지는 다 빈칸,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작성했던 배열을 덮어 쓰는 형태, 여기다가 이제 알리를 추가해주고 시퀀스도 3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3으로 바꿔주면 뿅 하고, 그리고 배열 값을 불러오면요, 여기 배열 값을 불러오면요, 이런 식으로 알리도 정상적으로 보시면 알리도 정상적으로 적용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표현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 이게 보여드리기가 힘드네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네, 좀 줄일게요. 얘를 좀 줄여볼까요? 네, 이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얘를 좀 줄이고, 수식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볼 때 수식이 얘를 따라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해놓고요. 그 다음에 알리도 그렇고 독사도 있는데, 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사는 아까 알리가 1과 2의 조합이었다면 독사는 1과 4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아까 2를 4로만 바꿔주고 독사로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독사가 되겠죠? 볼까요? 독사 1하고 4, 수식이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수식을 여러 번 이렇게 쓰는 거 우리가 지향해야 될 수식 작성법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남다함수로 한번 바꿔볼까 합니다. 수식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값이 바뀌는 거는 이 숫자 부분만 바뀔 거 아니에요. 숫자 부분하고 여기 어떤 족보인지 족보명 적는 거, 이것만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 3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람다 함수로 바꿔볼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함수를 바꿀 건데 함수명을 언더바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임의대로 이렇게 수식을 복사하고, 일단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했어요. 1을 그대로 복사해서 똑같이 넣은 건데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남담수를 앞에 붙이고 족보명은 족보라고 하고 숫자가 2개가 들어가는데 편의상 A, B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을 A로 바꾸고 2를 B, B, A, 그리고 얘를 족보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람다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람다 함수를 정의를 했고, 잘 동작하는지 봐야 되니까 기존의 수식을 지우고, 함수명이 언더바 1이니까 언더바 1로 넣고, 얘는 알리니까 알리라고 쓰고, 알리는 1과 2의 조합이니까 이런 식으로 써봤습니다. 그리고 잘 동작하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얘를 알리로 바꿔볼게요. 알리로 바꿨더니 뿅 하고 잘 작동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존의 수식보다 훨씬 짧아졌죠. 재사용성이 좋아진 어떤 람다 함수 형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독사도 그러면 줄일 수가 있겠죠. 독사도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보죠. 독사 마이너스 1, 독사 마이너스 1이 아니고 4, 이렇게 하면 여기 독사 했을 때 독사도 잘 작동을 하네요. 그죠? 그래서 수식이 좀 좋아졌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족보가 총 뭐가 있냐면, 그런 게 알리, 독사, 굿빙, 장빙, 장사, 세륙이 있어요. 4개가 더 있어요. 이런 스타일이 비슷한. 그래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1, 2, 3, 4 4개를 복사하고, 그 다음이 굿빙이에요. 굿빙은 뭐냐면 9랑 빙이잖아요. 빙은 1을 의미하니까
1과 9의 조합이겠죠. 9빙. 그리고 장빙. 장빙은 1과 10의 조합. 그 다음이 뭐가 있냐? 장사가 있죠. 장사. 장사는 장이 10이고 4가 4니까. 그 다음에 또 뭐야? 세륙이 있죠. 세륙은 4와 6의 조합입니다. 4와 6. 네, 이렇게 해서 총 몇 개냐? 여기다 쭉 써줄게요. 독사, 굿빙, 장빙, 장사, 세륙. 이렇게 써줄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각각의 뭐랄까요? 족보를 정의한 거를 쭉 나열을 해줬고요. 여기도 추가를 해줘야 돼서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 반복돼야 되니까 시퀀스 값도 8로 한번 바꿔주고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뭔가가 오류가 났나봐요. 값이 하나도 안 들어오네요. 뭐가 오류가 났을까요? 잠시만요. 뭐가 오류가 났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륙은 다 되는데 장사랑 세륙은 되는데 장빙이라고 했네. 장빙. 죄송합니다. 장빙이죠. 이렇게 오타 하나로 모든 게 오류가 나버리는 이런 섬세한 녀석. 네, 이런 식으로 중간 점검을 한번 해봤는데 삥땡, 알리, 독사 뭐 다 잘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요거는 좀 알트 엔터를 쳐주고, 얘를 늘리면 답이 없어. 얘는 좁혀주고 여기서 수식을 작성해야겠네요. 제가 이런 식이 돼야겠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그 땡들을 좀 저기 해줘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보니까 38광땡부터 해서 38광땡도 좀 정의를 해줘야겠네요. 그래서 38광땡을 정의를 해줄 건데 38광땡이라고 렛에다가 변수를 넣으면 안 되는 게 숫자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땡 38이라고 해주겠습니다. 광땡 38은 여기다가 아까 우리가 이 카드 리스트를 넣은 이유가 있어요. 38광땡은 이 모양도 중요합니다. 숫자뿐만 아니라. 그래서 3A만 38광땡에 해당되는 카드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배열도 넣어준 거고, 38광땡은 수식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3A이고, 그죠? A이고, 자, A이고니까 또 곱하기를 해줘야겠죠. 엔드 기호니까. 얘는 8A인 경우 8A. 자, 이렇게만 하고 한번 보죠. 38광땡이 어떤 건지. 자, 이렇게 요 3A이고 8A인 경우, 이 경우 반대 경우도 있죠. 여기가 8이고 여기가 3인 경우 그것도 해줘야겠죠. 똑같이. 그래서 기존 거를 복사해주고 이번에는 더하기로 해줘야 될 거예요. 가로를 또 쳐줘야 됩니다. 그렇죠? 가로를 한번, 아이고, 잠시만요. 어떻게 됐어? 왜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복사를 해주고 괄호를 치고 복사 붙여넣기, 그 다음에 플러스 괄호 치고 복사, 그 다음에 숫자를 바꿔주는 거죠. 8, 3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38광땡이 지금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랑 여기 두 개가 38광땡이죠. 그래서 얘도 if로 if 이렇다면 너는 38광땡이야 해주고, 아니면 빈칸을 주고 이렇게 보여주면 38광땡이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뭐 13광땡, 18광땡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수식이기 때문에 똑같이 얘를 또 람다 함수화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언더바 1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언더바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람다 함수는 똑같이 여기다 쳐주고
람다 함수를 쓸 건데 얘를 복사해서 쓰면 되겠죠? 38광등 수식을 쭉 복사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복사를 해줬고요. 우선 그 다음에 바뀌는 거는 얘랑 요 족보명 똑같죠? 그래서 그 형태로 다시 람다로 변수를 3개 줄 건데 족보 A, B 주고 여기 들어가야 되는 카드, 이번엔 카드죠. A, B, B, A 그리고 여긴 족보 괄호 닫고 엔터 하면 2번 함수가 정의가 됐고 제대로 동작하는지 보기 위해 38광땡 수식도 2로 바꾼 다음에 38광땡 그리고 38광땡은 3A와 8A의 조합이죠. 8A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쳐봅시다. 네 38광땡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또 뭐 해야 돼요? 아까 이렇게 덮는 거에다가 38광땡도 넣어줘야 되겠죠? 여기서 또 38광땡 신나서 38광땡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넷에서 그 변수 한 거는 광땡 38이었기 때문에 광땡 38 넣어주고요. 번호도 하나 늘려주고 테스트 한번 해보죠. 배열 해주면 이렇게 38광땡 잘 들어온 걸 볼 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또 정의를 해줘야 돼요. 총 몇 개인가 보니까 그 13광땡, 18광땡을 해줘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카드가 있어요. 암행어사, 구사, 뭐 땡잡이, 멍텅구리 구사 이렇게 4개의 특수 카드들이 있고 네 쉽지 않죠. 섰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아까처럼 복사하면 되겠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야, 이렇게 많네요. 아, 너무 많다. 광땡 빠르게 해볼게요. 제가 13이니까 13광땡 1, 3 광땡 18 광땡은 18 그나마도 이게 람다로 수식을 줄이니까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람다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럴 때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구사는 생각해보니까 구사는 여기 들어가야겠는데 구사는 그냥 4와 9의 조합이거든요. 네, 구사는 여기 들어가야겠네요. 구사는 1번 함수입니다. 구사는 4와 9의 조합이고 까먹지 말고 여기 써줘야 돼요. 지금 쓰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쓰려면 헷갈려요. 써주고 13, 18까지 했죠. 근데 이제 멍텅구리 구사가 있어요. 멍텅구리 구사는 구사 중에서도 모양이 A인 것들. 그래서 4A와 9A는 또 멍텅구리 구사입니다. 당연히 구사 뒤에 얘가 들어가야지 덮으면서 제대로 된 배열이 생성이 되겠죠. 순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멍텅구리 구사. 그 다음에 암행어사가 뭐였지? 4와 7인데 모양이 A 4와 7 그리고 땡잡이는 뭐였지? 땡잡이는 3과 7 땡잡이도 생각해보니까 이쪽이 아닌데 땡잡이도 이쪽이 아니야. 땡잡이도 그냥 저거예요. 요거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다시 복사할게요. 땡잡이가 3과 7 네, 땡잡이가 3과 7 여기 또 써줘야겠죠? 헷갈리지 않게 땡잡이 그러면 땡잡이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 했는데 우리가 아까 그 카드가 같은 것들도 왜 배열을 있잖아요. 같은 거는 이제 같은 카드니까 지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X라고 할게요. X는
X. 생각해 보니까 동일 카드는 저기 또 따로 줘야겠네. 조건을. 자, 네. 생방송의 묘미. 일단은 뭐 한 번에 보여드린 건데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작성을 했어요. 이 카드 아까 2번 함수로 람다 함수를 만든 다음에 여기까지 작성을 했고, 그 동일한 카드들은 또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이 동일한 카드의 조건은 또 다시 한번 작성 보죠. 같이 봤을 때 카드가 완전히 같으면은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를 쓸 게 아니라 이 카드 값이 같다면, 그죠? 카드 값이 같은 경우 x 요거 요 경우들은 다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요 경우들을, 아우 너무 자리가 없어. 어떡하죠 여러분들? 알려드려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 없을 때는 x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x. 그리고 있는 값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x만 쭉 나타나게. 얘도 이제 별로 덮을 거니까 여기다가 쭉 또 리스트를 적어 봐야겠죠. 광땡 18, 광땡 13부터 순서대로 광땡 18, 그 다음에 멍텅구리 부사, 암행어사, 그 다음에 x, 그죠? x.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개. 그럼 시퀀스 함수의 값도 16으로 바꿔주고 배열로 바꿔주면, 자, 드디어 다 됐나? 짠! 네,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를 나열한 2차 배열이 완성이 됐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힘든 길 오셨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제 섰다의 룰을 엑셀 수식에 다 녹여낸 게 되는 거예요. 이 표가 있으면 이제 우리는 그 조합에 따른 값을 다 갖고 있을 수 있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1차 배열 형태로 한번 좀 쭉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얘한테 투콜을 한번 씌워 볼게요. 투콜을 배열한테 투콜. 자, 투콜을 씌우고 엔터를 딱 치니까 이게 쭉 일자로 나왔고, 왼쪽에 있던 그 배열 값도 옆에다 이렇게 적어줘야겠죠. 이 배열값, 이 배열의 조합값도 합친 다음에 투콜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배열도 여기다 수식을 한번 적어보죠. 얘랑 얘가 아니지, 엔드로 붙여야겠죠. 얘를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얘를 투콜 하는 거예요. 투콜 뿅,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닙니까? 얘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 값들이 되는 거예요. 1a와 1a가 만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x고, 1a와 1b가 만나면 숫자가 같으니까 삥땡이 되는 거고, r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쭉 데이터가 나열이 된 겁니다. 패에 따른 족보가 나열이 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쁘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이고, 얘도 이제 저걸 해줘야겠네요. 이게 지금 수식에 다 지금 여기 물려 있죠. 그래서 이 값들도 이제 코드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바꿀 때는, 자, 팁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이 B3, B22 파란색에 해당되는 게 우리 그 뭐였어요? 아까 여기서 우리 다 정의했었잖아요. 여기서 얘랑 이제 합치면 되겠네. 그죠? 얘랑 합치면 되겠네. 일단은 먼저 합치죠. 그래서 수식을 복사를 쭉 해서 그대로 복사를 이렇게 해서 아까 작성했던 코드에다가 붙여 넣어 줄게요. 이렇게. 그쵸? 붙였으니까 얘는 다 지워도 되겠지? 그쵸? 지워도 되겠죠? 아니죠. 아직 지우면 안 되죠. 정의가 안 됐잖아. 네.
얘도 그냥 일단 두죠. 얘도 여기다가 정의를 해줘야겠어요. 정의를 해줘서 아까 배열이었고 뭐 코드 배열이라고 하죠. 코드 배열, 족보 배열이라고 하고 코드 배열은 이거였고, 그죠? 코드 배열은 이거고, 이 상태에서 이 숫자에 해당되는 게 아까 num이었잖아요. num. 그렇기 때문에 이 파란색을 복사를 한 다음에 이 수식을 이렇게 셀을 이렇게 두 개를 잡으시고 찾아 바꾸기를 하시면 돼요. 찾아 바꾸기를 한 다음에 붙여넣고 num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모두 바꾸기 하면 4개 한번 바뀌었다고 하고, 아까 이 파란색을 참조하던 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보이시죠, 여러분들? 아까 이 파란색 참조하던 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빨간색. 이 빨간색은 뭐였어요, 아까? 코드였잖아요, 코드. 빨간색에 해당되는 수식을 더블 클릭하는 복사하시고, 이렇게 복사해서 바꾸기로 얘를 코드로 바꿔주고, 그러면 얘도 참조하는 거 없어졌죠? 그리고 얘는 이 넘버와 코드의 트랜스포즈, 행렬 변환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파란색은 넘버의 트랜스포즈니까 바꾸기해서 트랜스포스 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바꿔주고, 또 얘 파란색 얘는 또 이렇게 해서 트랜스포스 코드니까, 그죠? 코드 바꿔주면 이렇게 의존적이지 않은 자체적인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이제 또 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지워도 돼요. 지워줘. 아니 지워줘. 자, 이렇게 지워. 아예 안 되겠다. 아이씨. 지워. 아이, 이런 NG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드가 완성이 됐고, 왔다 길다, 그죠? 또 넘어가나봐요. 이제 수식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큰일이네. 아직 한참 남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코드 배열과 족보 배열을, 레퍼런스 데이터니까 REF라고 또 배열을 해준 다음에 엣지 스택으로 코드 배열과 족보 배열, REF를 딱 참조하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카드에 해당되는 족보가 쭉 나열된 데이터가 아마 400개겠죠? 20 곱하기 20이니까, 그쵸? 400개의 데이터가 나오고, 이번에는 이 족보의 세기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해줘야 됩니다. 족보의 세기. 그래서 요거는 제가 기존 수식을 좀 컨닝을 좀 할게요. 그 족보의 세기별로 쭉 나열한 그 데이터가 있었거든요. 요거. 얘가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 4개는 이제 특수 카드예요. 특수 카드고, 여기서부터 이제 강한 순서인데, 그래서 제가 그냥 시퀀스 함수로 요거 4개니까 일단은 개수는 로스 해가지고 얘 개수만큼 정의를 해주고, 스타트를 -4부터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될 거잖아요. -4부터 쭉 0, 1, 2, 3, 4, 5, 6, 7, 8, 30까지 요 데이터, 요런 그 표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가 작을수록 강한 패가 되는 개념으로 쓸 예정이에요. 그렇지만 마이너스 값이 나왔을 때는 왜 이 특수 카드는 왜 마이너스로 했냐면, 이 마이너스 카드들은 그 플레이어들의 패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의 패에 특수한 패가 있을 때만 작동이 되는 그런 로직이라서 지금 어떻게 패의 세기를 정해줄 수가 없습니다. 어쩔 때는 제일 세고 어쩔 때는 제일 약하고 어쩔 때는 그냥 재경기를 해버리는 그런 특수한 기능들을 가진 거라서 지금 패의 크기를 단순하게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게임에서 딱 이렇게 패가 까져야지 그 패가 센지 아닌지 알 수 있는 패기 때문에 일단 마이너스 처리를 해줬고, 1부터 해가지고 쭉 그 나머지들은 나열을 한 다음에 이
양수 중에서는 작은 값일수록 센 패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수식을 정의를 좀 해줘야겠죠. 그래서 얘에다가 h스택으로 얘를 붙일 건데, 일단은 얘를 먼저 레스로 임의로 a라고 좀 지정을 해주고, h스택으로 a랑 얘가 a니까 a라고 딱 쳐주면 이런 식으로 이 배열을 하나 만들어주고,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또 녹여줘야겠죠. 그래서 r이 요거는 저거죠. 그 족보 세기라고 해야 되나? 족보 세기표, 그렇죠? 그래서 rf는 아까 이거였는데 순서를 좀 바꿔서 얘를 먼저 넣어주고, 논리적으로 맞게. 그래서 여기 우리 족보명이 있으니까 이 족보명에 해당되는 숫자값이 옆에 또 나오는 ref 옆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x룩업을 쓸 겁니다. x룩업을 써서 ref의 두 번째 칼럼이죠. 두 번째 칼럼으로 찾을 거니까 인덱스 ref의 두 번째 칼럼은 이 족보 세기의 첫 번째 칼럼이죠. 그렇죠? 인덱스 족보 세기의 첫 번째 칼럼에서 찾아서 우리가 원하는 건 숫자 값이니까 족보 세기의 두 번째 칼럼이죠. 두 번째 칼럼 이렇게 하고 엔터를 딱 치면 숫자가 쭉 나열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ref에다가 붙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치면은 내가 나를 참조했구나. 이 형태는 안 되겠죠. 그럼 이 ref2가 아니라 이거 족보별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이 인덱스 부분을. 자, 족보별로 바꿔주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의 어떤 레퍼런스표, 참조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카드에 해당되는 족보와 그 족보의 세기가 나타나는 형태의 표를 하나 만들어 준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40분이 지나갔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특수 카드에 대한 설명은 이번에는 안 드리는 걸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설명드릴 게 너무 많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RF표를 만드는 것까지 성공했다면 거의 다 끝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저번에 그 랜덤으로 코드를 뿌렸던 그 수식이 안 들어갔네요. 그래서 우리가 셔플이라고 이름을 명해주고 코드 데이터를 랜덤으로 섞어주기 위해서 sort by 함수를 썼었죠. 그래서 코드를 섞어줄 거고 랜드 어레이로 20. 그래서 셔플을 쓰면은 이렇게 나왔는데, 얘를 wrap rows 함수로 감싼다고 했죠. 감싸서 두 개로 나타나게 해주고, 플레이어 수가 4니까 플레이어 수를 반영해주기 위해서 take 함수로 감싸서 플레이어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셔플 데이터에 x룩업을 또 걸어주는 겁니다. x룩업을 또 걸어서 셔플에 근데 셔플 x룩업을 걸기 전에 이 셔플 데이터는 지금 각각의 하나의 카드가 한 칸씩 들어가 있잖아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이미지 함수를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은 건데, 우리는 지금 아까 레퍼런스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두 장의 카드가 붙어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 형태의 데이터를 한번 또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셔플 데이터를 by로 함수로 감싸서 람다 x concat x를 붙여주면, 어쩌다 보니까 그냥 저 혼자 하고 있는 느낌인데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카드 데이터가 붙어있는 데이터가 되는데, 얘를 뭐 셔플 j라고 정의를 해주죠. 셔플 j. 그래서 x룩업으로 이 셔플 j를
J는 조인의 약자였어요. J를 한 다음에 ref 함수로 ref 저기 값의 첫 번째가 이 코드였죠. 그래서 인덱스로 ref의 첫 번째 칼럼, 그리고 뽑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두 번째잖아요. 인덱스 ref의 두 번째 칼럼, 이렇게 하면은 그 랜덤으로 해당되는 족보값이 나올 것이고, 여기에서 3으로 바꿔주면은 숫자값이 나올 거잖아요. 숫자값이 나올 거잖아요. 이 숫자값 중에 가장 낮은 값이 승리가 되겠죠. 우리가 낮은 숫자일수록 센 패를 의미하도록 아까 레퍼런스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점점 의욕이 사라지고 있어. 이걸 어떻게 이해시켜드리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얘도 람다로 일단 하나 만들어 볼게요. f로 람다로 해서 이 값이 바뀔 때마다 지금 나타나는 값이 달라지니까 람다로 만들고, F3 하면 이렇게 숫자가 나타나고 2 하면은 패가 나타나는 형태인데, F3이 min F3 하면 무슨 의미예요? F3 중에 가장 작은 값이 F3하고 같다면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게 지금 true가 나왔네요. 그럼 얘가 지금 제일 높은 패라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일 높은 패는 승리를 하는 거니까 여기 if 함수로 if로 승리, 나머지는 뭐 빈칸 채워주면은 승리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이렇게 그 패에 따라서 승리가 나오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승리라고 아예 렛으로 조건을 박아주고, 우리가 아까 셔플에다가 엣지 스택으로 셔플에다가 승리를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어떤 패가 높은 패인지, 누가 이겼는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저번에 배웠던 방식으로 이미지로 바꿔주면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패도 보고 싶으면은 여기서 뭐 바꿔주면 되죠. 마지막으로 표출하는 값에서 패도 보고 싶으면은 아까 F2가 패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해주면 이렇게 누가 어떤 패로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리고 여기도 이미지 함수로, 이미지도 뭐 하는 김에 할까요? 이미지 URL을 또 따서 저번에 했던 건데, 이거는 뭐 이렇게 넣어주고 이 셔플에다가 이미지 함수를 입히면 되겠죠. 셔플 값에다가 일단 그걸 해야겠네요. 저 이미지 값을 불러와야 되니까 x룩업으로 또 x룩업으로 셔플 값이 이미지만 또 하면 안 되고 코드랑 이미지잖아, 그죠? 코드 그리고 이미지 URL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URL을 갖고 오는 형태가 될 텐데, 랜덤으로 이 URL을 또 이미지화 해줘야 되니까 다시 여기서 이미지 함수 붙여주면 자,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걸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지금 간헐적으로 좀 오류가 나는 게 그 특수 카드가 발동됐을 때인 것 같아요. 아직 우리가 특수 카드를 저기 로직을 넣어주지 않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땡잡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땡잡이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지금 승리했는지 아닌지 이렇게 오류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또 특수 카드에 따른 조건을 또 넣어줘서 그 카드일 때는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또 해주면은 완전한 형태가 되겠죠. 이게 이제 완성된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걸 일단 보여드린 거고요. 영상이 너무 길어졌고, 사실 이 수식이 너무 조금 뭐랄까요, 좀 복잡하고 보기 싫고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난이도를 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번에 설날에 제가 세뱃돈 받는 거를 이렇게 올렸더니 어느 분이 댓글에서 이 이미지 나오게 하는 것도 올려달라 하셔가지고, 제가 의욕적으로 한번 좀 재밌게 섰다로 한번 하면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조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구현하기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고, 저도 좀 버벅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썩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강의가, 영상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런 과정들을 혹시라도 많은 분들이 관심 있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관심 있는 분들이 보셨을 때 저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이런 팁이나 아이디어를 좀 얻어 가셨다면 그 자체로도 저는 의미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로 가고요. 다시 초심을 좀 찾아와서 조금 더 기초적인 부분들을 강화하고 좀 순차적으로 좀 레벨에 맞게끔 반복해서 숙달시킬 수 있는 방식의 예제를 가져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줄 테니 오늘 강의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그 유튜브를 찍으면서 빠른 뭐 성장이나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한번 시작해 보니까 조회수나 좋아요 수나 구독자 수나 이런 것들이 안 보려고 해도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구차하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을 드리고 주변에서 이 365 함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이런 채널이 있으니 한번 봐봐라 하고 좀 추천도 해주시고 이래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긴 영상 봐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사실 1시간 영상을 안 찍으려고 30분 단위로 찍으려고 했는데 오늘도 어쩌다 보니까 3부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빨리 설명한다고 했는데 50분 영상이 돼버렸네요. 네. 다음부터는 시간 조절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